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이 150분이고요. 2시간 30분이죠.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한 과목 40점 이상입니다. 즉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점수, 과목당 최소 점수는요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과목은 4과목이죠. 그래서 교통 관련 법규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론, 그리고 교통사고 재현론, 그리고 차량운동학입니다. 각 과목당 25문제씩 해가지고요. 총 100문제입니다. 100문제를 150분에 풀어야 되니까요. 한 문제당 1분 이상 소요해도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100문제를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 관련 법규가요. 예상외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이 이 교통 관련 법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통 관련 법규는요. 꾸준히 조금씩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로는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암기를 하시면은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재현료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차량운동학입니다. 차량운동학은요. 여러분들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이유가요. 2차 시험 자체가 차량운동학을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운동학은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재현론입니다. 재현론은요. 조사론하고 차량운동학이 같이 짬뽕이 된, 같이 합본이 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현론에서만 다루는 그런 단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해 나가는 방법은요. 교통사고 조사론하고 재현론을 하나의 과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 재현론으로 봤고요. 그리고 차량운동학 강의를 별도로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좀 전략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 관련 법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최소 40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도요. 일부 문제는 정말 상식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부 다 맞으신다고 보고요. 일부 문제 몇 문제 더 맞으시면은요. 4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론 재현론은요. 공부 좀 하시면은 충분히 6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들이 조사론, 재현론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60점 이상 80점까지 가능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운동학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했습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차량운동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완벽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소 80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2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2개 틀리면 92점이죠. 우리가 차량운동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외에 정말 물리적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요. 좀 혼돈되는 문제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요. 그런 문제 틀린다고 하더라도 92점은 맞으셔야 됩니다. 일단 80점 맞는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4개 과목 점수 내고 평균 내면은 6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요. 시험 시간은 1차와 마찬가지로 150분 주어집니다. 2시간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짧았다, 전부 다 못 썼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시간 안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 형태를 보시면은요, 50점짜리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25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100점이 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1번하고 2번 문제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25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형태를 보시면은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평균적입니다. 물론 이거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요. 1번에서 4번까지는요. 차량 운동하기 기본으로 돼가지고요. 그 차량 운동학을 활용한 전부 계산 문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운동학을 모르면은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 운동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뭐 차량 운동학, 조사론, 재연론에 나왔던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간략하게 쓰는 서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전부 합치면은 100점이 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반드시 1번, 2번 중에 한 문제, 즉 50점짜리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그러니까 25점짜리 문제, 이 세 개의 문제 중에서요, 반드시 두 문제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25점짜리 문제 두 문제 푸셔가지고 딱 더하면 100점이 되겠죠. 100점에서 60점 맞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50점짜리 문제 한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푸신다고 하면은요, 그 50점에 가깝게 푼다면은 뭐 48점, 50점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25점짜리 문제에서요, 두 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풀면은요, 충분히 평균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하는 거죠. 예, 근데 50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시면은요, 3번, 4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운동학을 알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알고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만 알면은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요, 차량 운동학이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지만은요,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2차 시험 기출문제 유형 분석입니다. 2007년도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처음 시험 본 해예요. 그리고 2020년까지 긴 시간 동안의 유형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차량 운동학을요.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 등속 운동 공식은요 제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써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차량 운동학을 배우시면은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보시면요, 뭐 묘마크 있고, 곡선 반경 있고, 힐리프트 있고, 뭐 자유낙하 있고, 뭐 단순 추락 있고, 이륙 추락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신해연시, 뭐 합성 견인계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출제됐습니다. 뭐 요막 같은 경우가 많이 출제됐죠. 10번, 곡선 방향 10번. 뭐 곡선 방향하고 요막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수 추락이 14번, 일과 에너지 활용된 게 13번, 그리고 뭐 타당성 검토가 8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요, 이제 블랙박스, 그리고 CCTV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 그리고 자동차에 달려있는 기록장치예요. 자동차용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EDR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 문제가 있습니다. 도면 작성 문제는요, 2007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딱 2회 출제되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 도면 작성 문제가 직접 시험장에서 그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유도 문제입니다. 단순 추락 공식, 요마크 공식, 곡선 방향 공식, 뭐 이런 공식들이 다 있어요.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쭉 적어나가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나와요. 단순 추락 계속 나왔고요. 요마크 나왔고요. 곡선 방향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아니면 서술형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쓰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온 게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인 베이퍼럭 현상, 페이드 현상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에 나온 거, 2에 나온 거, 1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4회, 3회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2회까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간략하게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이 4과목이라고 했잖아요. 4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운동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차량운동학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교통관련법규는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시고, 차량운동학하고 교통사고 재현론 조사론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요,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도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은요, 시험 문제를 쭉 다 한번 훑어보세요. 1번과 2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다 보면은요, 특히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요. 1번, 2번 같은 경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속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1번, 2번에서요. 그래야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두 문제가 딱 있는데요. 두 문제 중에서 쭉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요,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다, 이건 내가 자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 문제 중에서 더 자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딱 선택을 합니다. 2번이 자신 있으면 2번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번은 버리세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중에서요, 보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1번, 2번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은요, 3번, 4번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술형 문제 거의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25점짜리 문제, 두 문제, 3번, 4번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 빈 공간이나 어느 쪽지에다가, 아니면 답안지 하나 찢어가지고 끝에 하나 찍어가지고 쭉쭉 풀어나가세요. 쭉쭉 풀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겠죠. 그래서 답을 도출해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요,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잘못 눌러가지고 오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한 번, 두 번 정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빨리 푸신 다음에 시간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0분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내가 쓰는데 이 정도 시간은 걸리겠다 판단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 전에 다 푸신 다음에 마지막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 쓰는 문제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채점자가 잘 판독할 수 있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판독할수록 가장 또박또박하게 잘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채점자가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의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축제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2차 시험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2차 문제 이제 풀어드리는데요. 그 문제 풀어는 방법들도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정리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차량운동학이라는 거. 그래서 차량운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차량운동학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이 4개 과목이 있잖아요. 4개 과목 있으시면은요,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들은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저는 많이 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푸셔도 1차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푸시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서요, 문제의 오류가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풀면은 혼돈이 와요. 물론 기출문제 자체도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오류를 고쳐가지고 다 재구성해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만 많이 푸셔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요. 직접 흰 종이에다가요. 연필 들고 내가 직접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계산기 계속 활용하시면서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면 더 깨끗하게 그리고 채점자가 잘 볼 수 있고 내가 봐도 더 문제를 잘 풀었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내시는 거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실전처럼 기출문제 풀 때 반드시 실전처럼 연습하라 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